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의식의 흐름대로 막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 나오는 비글무아라는 춤이 있는데요. 이 비글무아라는 춤도 굉장히 이 춤에 관해서 이 영화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남녀가 서로 같이 어떤 곡선을 만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남녀가 같이 뭐 서로 뜻이 맞고 이런 춤을 출 때 어떤 전류가 튀는 것처럼 뭐 회오리 치는 것처럼 해서 어떤 곡선을 아름다운 곡선을 만든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진짜 다리를 휘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나. 그다음에 혹은 초인종이 울렸을 때 울리는 이 벨 같은 게 보시면은 저거가 약간 벌레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서. 근데 실제로 기어다니는 식으로 벨이 울릴 때 이렇게 기어다니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둥.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장면도 사실 되게 재밌죠. 이 장면 이전에는 이 앞서서 요 케이크를 먹는 장면이거든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장면이 요 케이크를 먹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되게 의식의 흐름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이런 케이크들을 만들어서 내와요. 케이크들을 만들어서 내오면 이제 요리사잖아요. 요리사하고 이제 콜랭을 존경하기 때문에 계속 존칭을 쓰게 됩니다. 존칭을 쓰고 있는데 우리랑 같이 먹자. 네가 요리사지만 너는 나의 친구이기도 하니까 나랑 같이 먹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이 요리사가 내가 지금 입은 옷이 남루하고 지금 당신들이 식사를 하는데 끼어들기 좀 비루한 차림입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콜랭이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와서 우리와 같이 먹으면 되지 않냐? 라는 장면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 컷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벨이 울리고 이걸 깨서 다시 올리면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갑자기 그 전까지 존댓말 하던 애가 반말을 합니다. 여친구 내가 왔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영화 보시면 아니 무슨 하란다고 진짜 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중간에 뭐 비글무아도 아닌데 그리고 친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문도 발로 차서 닫아버리고요.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 참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진짜 의식의 흐름 막 그냥 언뜻 생각나는 상상들을 그냥 바로바로 캐치해가지고 만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죠. 결혼식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이 로켓 같은 로봇이 왜 발사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발사되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갑자기 애들 머리에 불 붙습니다. 로켓 발사되고 나서 애들 머리에 불 붙어가지고 노래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사랑하는 장면, 뭐 결혼식에서 키스하는 장면 같은 거에서 와 되게 행복해, 뭐 주변에 이제 막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아, 뭐 물속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만 이 영화에서는 진짜 상태로 그냥 물로 갑자기 넘어가죠.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떤 개연성도 없이 키스하는 장면에서 심지어 둘의 자리도 바뀌어요. 둘의 자리도 이렇게 바뀌면서 바로 물속에서 그냥 키스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모든 결혼식 그 행사들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퇴장하는 장면인데 퇴장을 그냥 물속에서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그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둘만 물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 근처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차를 타러 오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웨딩카를 타러 온 거고 이 웨딩카도 이제 되게 비싸고 특이하게 준비된 차인데 이 웨딩카를 타러 오는 데까지 물속에 이렇게 있다가 웨딩카 문을 열어젖히면 그냥 밖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냥 단지 내가 꿈꾸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그 퇴장을 뭐 신랑 신부가 같이 퇴장을 하고 있다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퇴장을 하고 있다니까 내 꿈만 같아.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어떤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꿈 같아 라는 걸 그냥 바로 보여주는 좋게 얘기하면 직설적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황당한 그림들이죠. 이런 의식의 흐름에 가까운 그림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요. 전체적으로 의도를 잘 모르겠는 것 같은 그림이기도 한데 한 공간에서 둘로 나뉘어가지고 한쪽은 비가 오고 한쪽은 날이 맑아요. 이렇게 표현돼가지고 둘이 이제 소풍을 즐기는데 보시면 이쪽은 비를 맞고 있고요. 콜랭은 비를 맞고 있고요. 클로에는 비를 맞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들을 따라줄 때는 어지간하면 이런 좌우를 정확하게 맞출 법도 한데 지금 손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 보시죠. 이게 영화가 지금 제가 이렇게 멈춰 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영화 보시면 이게 좌우 되게 안 맞는 느낌 엄청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정교하게 계산하고 촬영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여기만 해도 다 잘려 있죠.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 와중에 이제 뭐 생지 밥 먹는데 여긴 비 오고 맑고 이런 것들을 되게 기상예보처럼 그냥 되게 밑도 끝도 없이 보여주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플랭은 비를 맞으면서 클로에는 맑은 곳에서
그리고 심지어 여기 안 젖어 있죠, 제대로. 이런 표현들을 그냥 마구 합니다. 아마 우리가 프랑스 영화들을 보면서 어렵다, 뭐 유럽 영화들을 보면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아마 이런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한 것 자체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끄집어가지고 바로 보여주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입힌 거잖아요.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그래서 프랑스 미술사조에서 어떤 표현주의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리긴 하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리잖아요. 되게 그런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끄집어 생각난 아이디어들을 바로바로 적용해서 그냥 표현하는 건가? 그런 것들이 어떤 미셸 공드리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유럽 영화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소위 말해서 짜친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누가 봐도 거꾸로 돌린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잡아가지고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 클로에 역시 나도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클로에도 나도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그냥 이렇게 던져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이렇게 뛴 거를 이제 역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참 내가 여기 와서 되게 기쁜데 나를 즐겁게 해줘, 요거를 집어 던져서 2층으로 올려준다, 이런 표현들 되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제가 소설 읽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소설에 이런 식의 표현이 돼 있어서 영화를 한 건가? 아니면 미셸 공드리가 그냥 소설을 읽고 생각나는 장면들을 집어 넣은 건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영화이긴 합니다. 이제 그 폐암의 표현이죠. 폐암의 표현을 이 영화에서는 폐 속에서 수련이 자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부적인 어떤 요소에 의한 암이 생기기도 하지만 암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어떤 세포들이 변이를 일으키다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암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웬 진짜 수련이라기보다는 거의 눈꽃송이처럼 표현이 되죠. 이 눈꽃송이가 이렇게 날아와서 입속에 그냥 들어와서, 그리고 그 뒤엔 또 무슨 실제 장기기관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조악한 어떤 동화적인 관점이 있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또 스탑모션틱하게 표현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보고 있으면은 개연성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개연성 같은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보면서 이미지들이 그냥 꽝꽝 부딪히는 것들을 그냥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익숙하시다면은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난 너무 힘들어라고 하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 영화가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헐리우드 영화에 익숙해지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영화는 실험 영화에 가깝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랭이 스케이트장에서 놀다가 클로에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런 표현을 들어요. 이런 전화를 받게 되는데, 이 전화를 받고 콜랭이 이제 당황하게 되잖아요. 당황하고 막 상심하게 되는 장면을 표현하는 것 역시 굉장히 표현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고, 만약에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내가 전화를 받고 놀란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하다못해 조금 표현주의적이라고 해도 밖에가 갑자기 이 사람이 혼자 이 공간에 남겨진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밖에 공간에 불들이 다 꺼진다, 이런 식의 표현만 했겠지만, 콜랭에서는 지금 보시면 벽들이 다가와서 콜랭을 덮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벽들이 다가와서 덮친다라는 게 그냥 덮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기분이 내가 뭔가 그 꽉 막힌 삶에 부딪힌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 영화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좁아진 곳을 뚫고 나갑니다.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진행이 되는 느낌이 꽤 많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한편으로는 참신해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처럼 전화를 받고 이제 당황을 한 다음에 빠져나와서 클로에를 보기 위해서 쫓아가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쫓아갈 때 어떤 클로에가 이제 아프기 때문에 내가 클로에를 보러 가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클로에가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공포감에서 도망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주인공이 콜랭이 이렇게 달려가고 나면요, 콜랭의 그림자에서 갑자기 뭔가가 하나가 분리가 돼요. 그림자에서 분리가 하나가 되고, 이 그림자 같은 인형이 콜랭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심지어 콜랭의 그림자가 있고 이 그림자의 그림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콜랭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리고 자꾸 뒤를 보면서 헐끗헐끗하면서 뭔가 쫓기듯이 계속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콜랭이 지금 내가 빨리 가서 클로에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클로에가 그 사이에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걱정과 공포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 콜랭이 걱정한 것처럼 심각하진 않았거든요. 클로에의 상태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공포감이 차에 치여서 없어지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알고 보니까 괜찮았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많은 장치들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죠. 이게 되게 짧은 시간 만에 요리사가 늙어요. 잠깐 옷 갈아입으러 간 사이가 아니라 음식 하나 가지러 갔다 온 사이에 머리가 이렇게 새하얗게 늙습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야, 내가 진짜 일하면서 늙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요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늙는 것 같아. 뭐 이런 표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실제로 늙는 것처럼 보여준다든지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어떤 서사의 강박 같은 거에서 벗어나서 보시면 이 영화는 그림을 되게 독특하게 만든다라는 것들에서 많은 영감을 받으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나오는 아이템들 중에 독특하게 표현된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맨 처음에 제일 신기했던 게 요거였거든요. 어떤 음식 같은 경우를 이제 치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누르면 탁자가 움직여요. 탁자가 움직이는 것까지는 물론 이제 이렇게 파도 모양의 탁자도 음식 먹긴 불편하게 생겼죠. 이런 것들도 신기했는데 이것보다 더 신기한 건 이 탁자에 달려있는 롤러스케이트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움직이는 탁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곳에 달려있는 바퀴는 아주 노멀한 바퀴일 확률이 높겠죠.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롤러스케이트 다리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이것도 큐브를 자꾸 맞추거든요. 큐브를 사용하는 장면이 몇 번 나와요. 이 사람이 큐브를 사용하는데 이 큐브를 사용하는 게 이렇게 돌리면 이거 큐브로 물론 여러 개의 면을 만들 수 있지만 결국에 필요한 거는 개별 큐브의 색깔 면들을 맞추는 거잖아요. 이걸 돌려서 뭐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큐브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춰서 일정표 같은 것들을 막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큐브 같은 것들을 돌려가지고 그때그때 뭐 적기도 하고 무슨 개인의 일정 수첩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참신했던 장면이었어요. 앞서서 얘기한 롤러스케이트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형식이나 사용 용례를 살짝 뒤틀어 가지고 보게 되는 그런 되게 독특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이제 넥타이가 아마 이 넥타이도 이 꼴랭이 지금 막 흥분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펄럭거리거든요. 그래서 펄럭거리는 거 잡아주기 위해서 못으로 때려가지고 박는 것도 되게 웃겼고요. 이런 돈 장면도 재밌죠.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 돈 가지고 뭐 훔쳐서 달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 차를 사기 위해서 투명한 차를 사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여기도 스톱 모션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캠핑이 준비되는 뭐 이런 캠핑 전용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독특한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이 독특한데 음식을 이 차에서 손이 나가지고 빼서 얹어줘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 이런 것들도 되게 독특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쯤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 영화의 풍자적인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많은 것들을 까요.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도 까는 것 같고요. 타락해버린 종교도 까는 것 같고 타락이라고 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종교보다 더 종교성이 짙은 맹목적인 철학도 까는 것 같고요. 보이는 것들은 엄청나게 깝니다. 근데 이 풍자적인 요소들이 그 90분짜리 버전엔 별로 없어요. 2시간짜리 버전을 보시면 이런 풍자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장면들을 몇 개 볼게요. 지금 이 성직자가 이제 거의 완전 엄청나게 나쁜 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총을 들고 있어요. 이 총이 원래 그 갑자기 레이스를 시작하게 만드는 총인데 지금 보시면 자기한테 대고 나팔 분다고 여기다 총을 쏴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뭔가 성직자 느낌이 전혀 안 나죠. 자기한테 나팔 좀 불었다고 총 대고 쏴버리고 어떤 동물 실험 같은 것도 좀 풍자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약을 만들러 갔는데요. 여기 크롬 당근이 있어요. 크롬으로 만든 당근인데 크롬으로 만든 당근들을 넣고 요것들을 이제 보고 있으면
여기도 보시면 약간 어떤 생체적인 그런 것들이 좀 보이죠. 동물 실험에 가까운 이런 그림들이 보이는데, 이 뒤에 더 자세히 보면 토끼 몸에 관을 연결해서 약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토끼가 나중에 약을 생산하다 폭주하니까 약사가 총으로 쏴버려요. 토끼가 가끔 문제가 생겨서 이럴 때는 그냥 총으로 쏘는 게 낫다. 이런 것들도 아마 어떤 동물을 가지고 학대하는, 실험용 동물을 학대하는 것들을 좀 비판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흑백이 됐죠. 이거는 이제 컬러리스 시절 완전 엔딩쯤인데, 클로에가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러 가거든요. 장례식을 치르러 갔는데, 이 장례식을 치르러 가서 맞이하게 되는 이 성직자가, 그래서 얼마짜리 장례식을 할 거예요? 비싼 거 할 거예요? 싼 거 할 거예요? 이랬는데 뭐 20블루종인가? 뭐 그 여기서 사용한 돈 단위로 20밖에 없다고 그래요. 원래 이 사람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돈은 한 10만 정도 됐었는데 지금 20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필요 없어. 너는 싼 장례식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되게 차갑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 역시 어떤 금전적인 자본주의를 까는 동시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제 종교, 돈을 밝히는 종교 역시 같이 까고 있다. 여기까지가 그냥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독특했다. 아니면은 이런 장면들은 나중에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게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쭉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서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하강곡선과 마찬가지로 어떤 밝기나 이제 채도들을 계속 떨어뜨려 가면서 이미지가 계속 다운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